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거 거의 안 먹어요. 과일만 매일 챙겨 먹었을 뿐인데요. 이 말은 언제나 아주 담담하게, 안심한 얼굴로 나오지만 이상하게도 그 뒤에는 당뇨 진단서, 뇌혈관 이상 소견, 혹은 신장 수치가 떨어졌다는 검사 결과가 함께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몸을 서서히 몰아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그분들의 눈빛은 늘 비슷했습니다. 왜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하는 조용한 혼란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해 차분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과일은 분명 자연이 준 귀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같은 과일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선택이 지금의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고, 그 부담은 소리 없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무엇이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은 여전히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요. 저는 올해 85살, 지금도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고 있는 의사 이승호입니다.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왔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삶의 변곡점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은 늘 갑작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 이전에는 작은 신호들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드리는 이야기는 책 속 이론이 아니라 진료실에서, 병상 옆에서 실제 사람들의 삶을 통해 배운 것들입니다. 며칠 전에도 한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정성껏 과일을 깎아 드시며 스스로를 건강한 사람이라 믿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져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며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지금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진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노년의 몸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몸을 대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 변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60세 이후 건강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젊을 때의 간은 상당히 관대합니다. 달콤한 음식을 먹어도, 과일을 많이 먹어도 웬만한 당분은 빠르게 처리해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부터 간의 처리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특히 과일 속 과당은 예전처럼 부드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간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때부터 과당은 에너지가 아니라 부담으로 남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피로감이 늘고 체중이 쉽게 늘고 검사 수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히 쌓이는 부담입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몸속에서 불필요한 미네랄과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칼륨이 조금 많아도, 염분을 조금 더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여과 기능은 서서히 느려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당장 아프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네랄은 조금씩 몸 안에 남고 혈관과 심장에 부담을 주며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까지 멀쩡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외장은 더 예민합니다. 60세 이후 췌장은 혈당의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젊을 때는 단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지만 이 시기에는 한번 올라간 혈당이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특히 과일처럼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단맛은 경계심을 낮추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는데 몸은 그 선택을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 신장, 췌장은 각각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병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젊을 때의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할 때 생깁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 문제 없던 과일 한 접시가 지금의 몸에는 하루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인 선택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음식의 명성보다 내 몸의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는 말, 자연식이다라는 이미지, 남들이 다 먹는다는 기준은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 간이 감당할 수 있는지, 내 신장이 걸러낼 수 있는지, 내 췌장이 무리 없이 반응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준 하나만 바뀌어도 음식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원칙은 오늘 이야기의 중심축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과일이 위험해질 수 있는지, 또 어떤 과일은 여전히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이 기준을 계속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과일의 이름보다 그 과일이 지금의 내 몸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해가 있어야만 다음 이야기가 비로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나나는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먼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는 바나나 앞에 작은 경고등이 하나 켜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젊을 때는 든든한 아침 대용이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안에 담긴 당분과 과당 그리고 칼륨이 우리 몸에 주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를 챙겨 드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빵도 안 먹고 밥도 조금 먹어요. 바나나 하나로 아침을 대신해요. 그분은 스스로를 아주 절제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 있었고 신장 수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단 음식을 먹는다는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바나나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있고 그중 상당 부분이 과당입니다. 젊을 때는 간이 이 과당을 비교적 잘 처리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간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서 과당은 에너지로 쓰이기보다 지방이나 부담으로 남기 쉬워집니다. 여기에 더해 바나나는 칼륨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칼륨 자체는 좋은 미네랄이지만 신장의 여과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시기에는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일 수 있습니다. 이 쌓임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나 혈관의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을 때는 친구 같은 과일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매일 곁에 두기보다는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과일이라고요. 문제는 바나나가 워낙 익숙하고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경계를 놓기 쉽다는 점입니다. 포도도 비슷한 길을 걷습니다. 포도 역시 나쁜 과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포도는 특히 농축될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생포도도 달지만 포도 주스나 건포도처럼 형태가 바뀌면 당분은 훨씬 빠르게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씹는 과정이 줄어들고 양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주스로 한 컵 마시는 포도는 실제로는 여러 송이를 한 번에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포도를 좋아하시던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식사 후 과일 대신 포도 주스를 한 잔 드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과일 주스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혈당 변동이 심했고 약을 드시고 있음에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당분은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흔들고 일부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출혈이나 혈관 부담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매일 작은 충격을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은 간식이니까 괜찮다. 이 생각이 바로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과일이 더 이상 가벼운 간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과일은 식사 한 끼만큼의 당과 부담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특히 바나나와 포도처럼 달고 부드러운 과일일수록 몸은 그것을 더 빠르고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과일을 고를 때 질문을 하나 바꾸셔야 합니다. 이 과일이 몸에 좋을까가 아니라 지금의 내 몸이 이 과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바나나와 포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있어야만 다음으로 이야기할 과일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달콤하지만 더 조심해야 할 과일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이제 망고와 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과일의 공통점은 달콤함보다도 익숙함에 있습니다. 망고는 요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기 과일이 되었고 감은 어릴 적부터 먹어온 전통 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별다른 경계 없이 손을 뻗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60세 이후에는 가장 큰 방심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망고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망고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한 조각만 먹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과일입니다. 문제는 그 단맛이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혈당을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망고의 단맛은 혀에서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췌장과 간에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60세 이후 췌장은 혈당 변화에 훨씬 예민해지는데 망고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은 한 번에 큰 신호를 보냅니다. 췌장은 갑작스러운 요청에 부담을 느끼고 간 역시 그 당분을 처리하느라 바빠집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이 떠오릅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 망고의 맛에 빠져 집에 있을 때도 자주 챙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과일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던 분이었죠. 하지만 몇 달 사이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흔들리고 체중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본인은 밥을 줄였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망고의 단맛을 하루하루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망고가 나쁘다기보다 지금의 몸에는 그 달콤함이 과하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이해하게 되신 겁니다. 망고의 위험성은 단맛 그 자체보다도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한 조각으로는 끝나지 않고 스무디나 후식으로 자연스럽게 양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이때 췌장은 쉴 틈이 없어지고 간은 처리하지 못한 당을 쌓아두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여도 몸속에서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감 이야기입니다. 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과일입니다. 가을이면 자연스럽게 식탁에 오르고 어른들께는 특히 정겨운 음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젊은 시절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노년기의 위와 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산 분비와 장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은 시기에는 탄닌이 음식물과 엉겨붙어 소화를 방해하기 쉽습니다. 예전에 가을만 되면 감을 즐겨 드시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많이 드신다는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제철 과일을 먹는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잦아졌습니다. 감이 원인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익숙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은 부드럽고 달아서 위에 부담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노년의 장에서는 오히려 정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건조된 형태나 많이 익은 감은 더 그렇습니다. 장의 움직임이 느려진 상태에서 탄닌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작은 불편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하루아침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 방심 속에서 조금씩 쌓이는 과정입니다. 망고와 감을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일수록 몸의 변화에 맞춰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의 몸이 괜찮았다고 해서 지금의 몸도 괜찮을 것이라고 믿는 순간 건강은 조용히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과일이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까? 이제부터는 그 현실적인 해답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럼 정말 하나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질문에는 걱정과 아쉬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평생 익숙하게 먹어온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있습니다. 건강은 극단으로 가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금지하면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는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끊으라는 말보다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훨씬 편안해 하셨습니다. 몸은 아직 감당할 힘이 남아있고 우리는 그 힘을 소진시키지 않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빈도입니다. 매일 먹던 과일은 이제는 매일이 아니라 아주 가끔으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 7일이 아니라 주 1회 혹은 그보다 더 드물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부담은 몸에 쌓이지만 드문 부담은 대부분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일을 줄인다고 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숨을 돌릴 여유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타이밍입니다. 공복에 먹는 과일은 60세 이후 몸에는 생각보다 큰 자극이 됩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달콤한 과일이 들어오면 혈당은 빠르게 올라가고 췌장은 갑자기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지만 지금은 그 속도가 너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식사 후를 권합니다. 밥을 조금이라도 드신 뒤 다른 음식과 함께 천천히 들어오는 과일은 몸에 주는 충격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과일의 역할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을 대신하거나 배가 고플 때 허기를 달래는 용도로 먹는 과일은 노년의 몸에 부담이 큽니다. 과일은 어디까지나 소량의 후식, 맛을 즐기는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접시 가득 담긴 과일이 아니라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그 양이 적어 보여도 지금의 몸에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분께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건 양이 적은 게 아니라 몸에 맞는 겁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몇 주가 지나고 나서는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후 졸림도 줄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아주 솔직합니다. 부담을 줄이면 그만큼 바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빈도와 타이밍, 양만 조절해도 과일이 주는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완전히 끊지 않아도 괜찮고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손이 가는 습관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작은 전환이 이후의 건강을 지키는 큰 분기점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원칙이 특히 더 중요한 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미 약을 드시고 있거나 특정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과일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특히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혈압약, 한근고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미 몸의 균형을 약의 도움으로 간신히 맞추고 계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과일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균형을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과일을 음식이 아니라 약과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요소로 바라보는 시선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혈압약은 혈관을 이완시키거나 체내 수분과 미네랄의 균형을 조절해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칼륨이 많은 과일을 자주 드시면 약이 만들어 놓은 균형 위에 또 다른 힘이 더해집니다. 젊은 몸이라면 조절이 가능했겠지만 노년의 신장은 이 변화를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예상과 다르게 출렁이거나 어지럼과 두근거림 같은 불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약과 과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근고제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약들은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미세한 균형 위에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일부 과일은 이 균형에 영향을 주어 약의 효과를 강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바로 통증이나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데 몸속에서는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과일을 건강식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식재료로 다시 정의해 드립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 역시 과일과의 관계를 새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일정 범위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그런데 당분이 많은 과일이 들어오면 약은 그만큼 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날은 약이 잘 듣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유난히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원인이 과일일 가능성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공복이나 약 복용 시간과 가까운 시점에 과일을 드시면 약의 효과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습관을 권해드립니다. 과일을 드신 날에는 몸의 신호를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식후에 유난히 졸리지는 않은지,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은지, 속이 더부룩하거나 어지럽지는 않은지, 평소보다 소변이 줄거나 붓지는 않았는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괜찮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조금 부담스럽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의 몸은 이런 신호에 특히 솔직합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약은 매일 똑같이 먹는데 몸 상태가 들쭉날쭉해요. 그분과 함께 식사와 과일 섭취 시간을 하나씩 점검해보니 과일을 드시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차이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은 것이 아니라 약과의 간격을 두고 양을 줄였을 뿐인데도 몸은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은 약이 아니라 조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파트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약을 드신다는 사실이 곧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예전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약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과일을 포함한 음식의 위치와 타이밍만 조금 조정해도 약은 훨씬 편안하게 작동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심해야 할 과일과 조절하는 방법까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없을까요? 이제부터는 부담을 덜고 오히려 몸을 도와줄 수 있는 과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앞에서는 조심해야 할 과일 이야기를 나눴다면 지금부터는 60세 이후에도 비교적 안심하고 곁에 둘 수 있는 과일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과일, 블루베리와 사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과일은 달콤함으로 몸을 흔들기보다는 조용히 몸을 도와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먼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크기도 작고 맛도 강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먹어서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는 양보다 성분으로 일하는 과일입니다. 당분은 비교적 낮은 편이고 대신 보랏빛 색을 만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오래된 염증과 부담을 조금씩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블루베리를 권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분들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헷갈리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습니다. 블루베리는 이런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뇌세포 주변 환경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루하루 부담을 줄여주는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이 부담스럽다면 며칠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블루베리는 씹는 과정이 있고 양이 과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급하게 흔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께도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 이야기입니다. 사과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사과는 60세 이후에 다시 보아야 할 과일 중 하나입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단맛보다 천천히 들어오는 힘에 있습니다. 사과에는 당분도 있지만 그 당분이 한꺼번에 흡수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난 뒤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고 몸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사과를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깎아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사과의 중요한 역할은 껍질에 숨어 있습니다. 껍질에는 혈관을 보호하고 장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성분이 모여 있습니다. 쉽게 말해 껍질은 사과의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방패를 벗겨내고 먹으면 사과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께서 사과를 먹고 나면 속이 더 편해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보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식사를 크게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과를 간식처럼 조금씩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셨을 뿐입니다. 장이 편안해지니 몸 전체가 가벼워졌고 자연스럽게 혈관과 혈당도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과가 약이어서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블루베리와 사과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달지 않고 급하지 않고 몸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과일들은 뇌와 혈관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숨을 고를 시간을 줍니다. 60세 이후에 필요한 음식은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진 음식입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되고 매일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선택할 수 있을 때 이런 과일이 곁에 있다면 몸은 훨씬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당은 거의 없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심장과 수명을 도와주는 과일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 과일이라고 해서 모두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와 토마토입니다. 이 두 과일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달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달지 않음이 오히려 60세 이후의 몸에는 큰 장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과일을 달콤함으로 기억해왔지만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은 반드시 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 두 과일이 조용히 보여줍니다. 먼저 아보카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보카도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과일 같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아보카도는 우리가 알고 있던 과일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달지 않고 물기보다는 부드러운 기름기가 느껴집니다. 바로 그 점이 아보카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당분이 거의 없고 대신 몸에 필요한 좋은 지방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지방은 노년의 심장과 뇌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고 안쪽 벽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아보카도의 지방은 혈관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보카도를 드신 분들 중에는 속이 편하다, 식사 후에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췌장도 쉴 수 있고 심장도 불필요한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 혈관 건강이 걱정되어 내원하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단 음식을 거의 끊었는데도 늘 허전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분께 아보카도를 소량 식사와 함께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몇 주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달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든든해요. 그 든든함이 바로 조점이에요. 좋은 지방이 주는 힘입니다. 당으로 채우는 에너지가 아니라 몸을 안정시키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보카도를 드실 때도 원칙은 같습니다.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밥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지 않은 과일이 이렇게 몸을 살릴 수 있다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과일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역시 달콤한 과일은 아니지만 노년의 몸에는 참으로 고마운 과일입니다. 토마토의 가장 큰 특징은 당분이 낮고 대신 몸을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토마토에는 혈관과 세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날 것으로 먹을 때보다 살짝 익혀 먹었을 때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야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노년의 몸에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익힌 토마토는 위와 장에 부담을 덜 주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토마토를 끓이거나 볶으면 보호 성분이 더 안정적인 형태로 바뀌어 몸속에서 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토를 반찬처럼 혹은 국이나 소스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혈관 관련 검사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물론 토마토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달지 않은 과일이 매일의 부담을 줄여주고 몸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토마토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제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달아야만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에는 달지 않은 과일이 심장과 뇌, 그리고 혈관을 더 오래 지켜주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달콤함으로 위로하는 과일이 아니라 조용히 버텨주는 과일을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면 좋은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내용을 일상에서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지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칙들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그 원칙이 있어야 오늘 이야기가 내일의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과일은 비교적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일상에서 바로 떠올릴 수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60세 이후 과일 섭취를 위한 6가지 원칙을 마치 마음속 체크리스트처럼 하나씩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셔도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선택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양입니다.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몸에는 과일도 충분히 음식입니다. 한 접시 가득 담긴 과일이 아니라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가 너무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의 몸에는 오히려 딱 맞는 양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을 줄인다고 영양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과일을 언제 먹느냐는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합니다. 공복에 먹는 과일은 혈당과 췌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나 배가 몹시 고픈 상태에서 먹는 과일은 몸에 빠르게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조금이라도 드신 뒤에 과일이 들어오면 몸은 훨씬 천천히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컨디션을 크게 좌우합니다. 세 번째는 형태입니다. 과일은 가능하면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주스나 스무디처럼 갈아 마시는 형태는 양 조절이 어렵고 흡수가 너무 빠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씹어서 먹을 때와 마실 때 몸이 느끼는 부담은 전혀 다릅니다. 씹는 과정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췌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씹고 있는가를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네 번째는 속도입니다. 과일은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빨리 먹으면 양이 적어도 몸은 많은 부담을 받습니다.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충분히 씹고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예전에 어떤 어르신께서 과일은 금방 먹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에는 천천히 먹는 것이 가장 큰 배려입니다. 다섯 번째는 약과의 간격입니다. 이미 혈압약이나 당뇨약, 혈액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이 원칙을 특히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기 전으로 과일을 바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몇 시간의 간격을 두고 약이 제 역할을 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과일은 건강식이지만 약과 동시에 들어오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간격 하나만 지켜도 몸은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수분입니다. 과일을 드셨다면 물도 함께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물은 과일 속 당분과 미네랄이 몸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적게 마신 상태에서 과일을 드시면 부담은 더 오래 남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물을 마시는 습관은 과일 섭취의 안전망과도 같습니다. 이 6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적게, 시간은 식후에, 형태는 씹어서, 속도는 천천히, 약과는 간격을 두고, 물은 충분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막상 생활 속에서는 아주 단순한 기준들입니다. 이 기준들이 쌓이면 과일은 더 이상 불안한 음식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됩니다. 이제 이 영상이 끝나고 냉장고 앞에 섰을 때 오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길 바랍니다. 무엇을 더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지금의 내 몸에 맞게 고를까를 생각하는 순간 건강관리의 방향은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지켜갈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과일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나이에 맞게, 지금의 내 몸에 맞게 선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의 몸이 괜찮았다고 해서 지금의 몸도 같은 방식으로 괜찮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는 그 변화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맞게 먹는 것, 달콤한 선택이 아니라 부담을 덜어주는 선택, 그리고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해하는 기준입니다. 이 작은 기준의 변화가 쌓이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은 분명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병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오늘이나 내일 한 번쯤은 냉장고 문을 열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과일들을 바라보며 이게 지금의 내 몸에 맞을까? 조금만 덜어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바꾸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걱정되는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게 그냥 같이 한번 보자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보다 함께 나눌 때 훨씬 오래 갑니다. 저는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변화를 보아왔습니다. 아주 작은 식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삶이 한결 가벼워진 분들, 불안이 줄어든 분들, 다시 일상을 즐기게 된 분들을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저는 수십 년 동안 직접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함께 천천히 몸을 아끼는 선택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